네, 안녕하세요. 희그르 역사수사대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오늘의 수사를 도와주실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윤유숙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희글 역사수사대 윤유숙 팀장입니다. 팀장님, 오늘 수사할 역사적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사건 발생 시기는 조선시대인데요. 한일교역의 핵심 인물로 중인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부호가 될 수 있었던 특별한 관직에 대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네, 당시의 조일관계 숨은 실무자이자 일명 그 당시의 프로 엔잡러였던 그들, 바로 역관인데요.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인지 역사수사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기초수사를 좀 해봤어요. 조선시대 역관, 통사라고도 불렸다. 맞습니다. 조선시대 역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의 수사 방향은 외학 역관이란 직업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당시 시대적 배경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일본의 침입이 빈번했단 말이에요.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긴장감이 팽팽한 상태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세종은 당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구에 대한 통제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긴장 관계에 있던 일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함으로써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려 했었습니다. 한반도가 위치한 지정학적 특성이긴 하지만 조선의 이 외교 정책의 기조가 사대교린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조선에게 일본은 그 교역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무역 상대이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그 무역 활동뿐만 아니라 조선과의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단서를 찾은 것 같은데요, 팀장님. 일단 말이 통해야 이 교역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통역을 담당했던 역관이 생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역관이 제도화된 거는 세종 때인데요. 당시에 그 일본어에 능통한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통역을 담당할 외학 역관들을 양성하고 그리고 일본인이 조선에 와서 통상도 할 수 있도록 외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외교도 그렇고 국가들 간에 교역을 할 때도 그렇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외교의 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 중앙관청인 사역원에서 실시하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야만 했습니다. 시험 합격자는 대개 중인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역관 가문 또는 그 통역 명문가가 형성되어 갔습니다. 이 막중한 업무를 맡은 만큼 이 수입은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입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관직 체계에는 채아직이라고 해서 재직 기간 동안에만 녹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역관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역관들이 늘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통신사를 따라서 일본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한성에 있다가 발령을 받으면 부산에 내려가서 일을 하거든요. 통역을 할 때만 돈을 받는데 그 통역하는 상황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아니에요. 제가 증거물을 하나 찾은 게 있거든요. 바로 이것입니다. 역관이 당상관으로 진급하면 영광스럽다고 할 만한데도 동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꾸짖을 때 반드시 너는 지지리도 복이 없으니 빨리 당상관이나 되어라 라고 한다. 당상관이 되면 중국으로 갈 기회가 드물어져서 당하관보다 이득이 적기 때문이다. 역관들은 양반들과 같은 위치에 설 수도 없었고 양반 가문이 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명예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성공을 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 들어보면 역관들은 돈 벌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기회를 일단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우선일 것 같은데. 예,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 외학 역관은 외관에서 행해지던 조선과 츠시마와의 무역을 관리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때로는 본인들도 그 무역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되어서 들어온 물품을 츠시마에 판매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다면 조선과 일본이 어떤 물건들을 서로 주고받았을까요? 시기에 따라서 주된 수출품은 좀 달라지는데요. 17세기의 경우 조선은 일본에 주로 인삼과 중국산 경직물을 수출을 했고 일본은 조선에 그들의 은화를 수출을 했습니다. 은은 그 당시에 세계 공통 통화가 됐던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최대 은 생산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에 반드시 이 은이 필요했기 때문에 조선이 은을 수입하려고 했던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일본이 조선에서 인삼,
중국의 견직물을 수입을 했다? 요거는 조금 조선의 인삼은 고가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효능이 좋은 약재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인삼은 부피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밀무역을 통해서 밀반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사회는 그 견직물을 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을 통해서 중국의 견직물을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밀무역, 밀반출, 역관들이 여기에 혹시 손을 댄 건가요? 네, 역관들은 츠시마와 조선이 행하는 무역을 그들 스스로 관리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인삼 밀무역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 후기에 일본 측에서 조선 무역을 전담했던 것은 츠시마였었는데요. 이 츠시마 사람들은 조선의 역관들에게 아주 다양한 형태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이를테면 그 한성에서 역관이 부산 외관으로 파견되어서 근무할 경우 츠시마 사람들은 오느라 고생했다라는 명목으로 일본의 은화를 건네주기도 했고요. 이 하급 역관이었던 소통사라는 사람들에게는 조선에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을 건네주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실마리가 풀리는데요. 아무래도 이 무역을 자기들한테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이 츠시마에 많이 수출했던 품목 중에는 이 인삼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바로 쌀이죠. 네네. 조선 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물품 중의 일부를 쌀로 바꾸어서 대신 받아가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저희가 또 역사적인 증거물을 하나 찾았습니다. 역관들이 얼마나 부유했는지 이 증거물에서 저희가 알 수 있죠. 분명한 건 이 조선시대 역관들이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한 건 아니고 일본 교역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기도 했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외교 의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주관하고 거행하는 것을 이제 외관들이 전담을 했고요. 그리고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할 때에도 그들을 수행해서 통역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역할도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정보원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일본에 가서 이 역관들은 일본 현지 사정을 매우 열심히 정탐을 해서 일본의 내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츠시마와 조선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자질구레한 갈등 또는 현안들을 도맡아서 해결하는 해결사의 역할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츠시마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이 부산 외관 바닷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훼손이 잦았다고 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외관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하는 토목공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거는 조선 조정이 보수를 해주는 그런 토목공사였는데 이때 외항 역관들이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서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역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으로부터 유황을 무려 15,000근이나 수입해드리는 교역을 성사시킵니다. 통역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엄격한 계급사회에서 중인 신분으로 자신의 살 길을 스스로 개척을 해가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던 역관, 오늘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며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박사님, 오늘 어떠셨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밀무역에도 손을 담그기는 했었지만 사실은 통역관으로서의 면모, 그리고 하급 외교관으로서의 면모, 그리고 문헌 기록자의 면모 등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외항 역관들의 활동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조선 후기 한일 관계의 어떤 실상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글 역사수사대, 오늘 역사수사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